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첫 네 단원을 통틀어서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석기하라고 부릅니다. 해석기하. 오케이? 그럼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역량은 뭐다? 수식으로 주어진 도형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도형이 주어지면 그걸 좌표 위에 수식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맞죠? 그 두 가지 역량을 모두 다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첫 네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네 단원은 기본적으로 좌표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죠? 직선을 다루거나 원을 다루거나 아니면 도형의 이동을 다루거나인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원은 뒤에 가서 다시 나오냐 하고 물어보면 다시 막 나오진 않아. 그 대수 가면 아예 거기서는 원을 새로운 체계로 다루기 때문에 방정식이 다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좌표, 직선, 도형의 이동은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프 같은 거 평행 이동도 시킬 거고 대칭 이동도 시킬 거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 이제 뒷단원에서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단원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 해봅시다. 자, 이 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너무 지루한 내용이지만 참고 들읍시다. 아시겠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있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는 뭐다? B 빼기 A가 되겠더라라는 게 이거 좀 할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별게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데 뭐가 큰지 작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가끔 인생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 x, y 주어지면 뭐가 큰지 작은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얘를 좀 일반론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못 빼겠을 땐 여기다 뭘 붙여주면 되죠?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왜?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양수든 음수든 다 뭘로 바뀔 테니? 양수로 바뀔 테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예시, 그 밑에 예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볼게요. 3과 5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이겠죠. 끝이에요. 뭐 여기에 관해서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쉬워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겠어? 당연히 이걸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y좌표가 똑같은 애 둘 사이의 거리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 똑같이 x좌표 사이의 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유사하게 이렇게 x좌표가 똑같은 애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이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y좌표 사이의 차이겠지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는 이미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건 여기서 살짝 틀어서 얘네가 그럼 x도 다르고 y도 다르면 요 길이는 너네가 뭐라고 표현할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앞으로. 자, 그럼 요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간단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길이에 관련된 게 나왔을 때 가장 길이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을의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 강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요? 가장 만들기 편해 보이는 직각삼각형 뭐가 있겠어? 이렇게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좌표를 이제 내가 x1, y1이라고 표현하고 이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괜찮겠니?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길이는. 자, 요걸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제
얘랑 얘 무슨 좌표는 같아졌어? y좌표가 똑같아졌지. 방금 y좌표가 똑같을 땐 어떻게 하면 길이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냥 x 길이의 차이만 구하면 된다고. 맞죠? 그럼 요 x 길이의 차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x2 빼기 x1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유사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y2 빼기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정리를 활용하면 요 길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어? 당연히 피타고라스밖에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를 제곱하고 x2 마이너스 x1을 제곱하고 y2 마이너스 y1도 제곱한 다음 피타고라스니까 여기다 뭐 씌우면 되겠어요? 루트를 씌워주면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거리는 되게 디스턴스 써서 d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 사이의 차이야? x 사이의 차이야. x 좌표 사이의 차이. 오케이? x 값의 차이. 얘는 y 값의 차이겠죠. 그걸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좌표 평면을 위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실제로 예시 몇 가지 예시 계산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밑에 EX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보자. 자, EX 2번. 자, A가 1번이에요. A가 2,1이고 B가 4,-3이래. 자, 그러면 두 x 사이의 차이를 구하고 두 y 사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맞죠? 자, x 사이의 차이 얼마야? 2죠. 그래서 2를 제곱하면 4. 그지? 자, y 사이의 차이 얼마입니까? 4죠. 4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16.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돼. 맞습니까? 자, 4 더하기 16 얼마죠? 20. 루트 20은 2루트 5입니다. 얘가 2루트 5가 되더라 라는 걸 나타내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뭐가 있으면 피타고라스 계산할 때 뭐가 있으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기억하나? 공통된 약수가 있으면 내가 계산하는 좀 편한 방법 하나 알려줬었는데 기억하니? 안 나나? 얘네 x 차이 얼마? 2. 얘네 y 차이 얼마? 4. 그럼 공통된 약수가 얼마야? 2죠. 2 적고 나누면 1, 2라서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2루트 5라는 걸 별다른 이게 조금 더 계산이 간략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라고. 얘가 나중에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는 순간 계산이 좀 빡세집니다. 그죠? 이런 공식 알려준 거 써먹으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2번은 그러면 빠르게 암산해 봅시다. 자, x 차이가 얼마예요? 4. y 차이는 3. 제곱해서 더하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5가 된다는 걸 별다른 개념 없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3, 4. 이건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이번 답은 5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별게 있어 없어? 없어요. 되게 쉽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 번만 풀어봅시다. 7페이지로 가봅시다. 아, 참고. 차이 구할 때 뭐가 큰지 모르겠어. 그러면 x2-x1을 하나, x1-x2를 하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4가 나오든 마이너스 4가 나오든 제곱하면 얼마가 돼? 16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빼서 제곱하시면 돼요. 여기서 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7페이지로 가봅시다. 1번. 2점. 그냥 A, B 표시는 생략할게. 마이너스 4,3과
마이너스 1,7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네요. 맞죠? 자, x 차이 얼마? 3. y 차이 얼마? 4. 맞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얼마라는 사실을 5라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3, 4, 5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 5라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이 몇 번? 2번이다. 별거 없죠?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A가 2,3이고 B는 A,4래요.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 2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거는 거꾸로 거리를 줬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러면 거리를 계산하는 식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맞죠? 자, 거리를 계산하는 식을 쓰기 위해서 뭐랑 뭐가 필요해? x의 차이, y의 차이가 필요해. 맞지? x의 차이는 뭘로 표시하면 되겠어? a-2로 할까? 2-a로 할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냥 보기 편하게 a-2로 할게. 괜찮지? a-2의 제곱 더하기, 자, 이게 x의 차이고 y의 차이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1로 쓸게요. 이런 건 제곱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쓰셔도 되고 루트를 씌우기 귀찮으면 얘가 얼마가 되더라? 그냥 2의 제곱 4가 되더라 라고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 생략하고 써도 되지. 자, 그래서 요 친구를 풀어주면 A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전개 한 번만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1은 0이죠. 그죠? 자, 여기서 A를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틀려?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걸 풀 때 물론 이거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무슨 공식을 써야 되겠어? 당연히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네. 그래서 근해 공식 한번 써보자. 2 짝수 공식, 그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3이겠구나.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겠구나 라고 푸셔도 무관하나, 그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모든 무슨 값에? A 값의 합이죠. 이걸 풀어서 나온 A 값 두 개를 더하라는 거잖아, 그지? 이걸 풀어서 나온 A 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두 근이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너 부호하고 4. 그렇게 대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지. 이렇게 푼다고 인생 어떻게 되진 않는데, 그죠? 그냥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4,1과 9.4,1과 6,3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을 0,a라고 해보자. 당연히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가 0이겠죠. 그죠? 0,a라고 할 때 a 값을 구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으므로, 그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까? 자, x 차이 얼마? 4. 4의 제곱 16. 4의 제곱이라고 따로 막 그렇게 적진 않을게. 그냥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플러스 y의 차이 얼마? a-1의 제곱. 맞죠? 이거랑 얘네 둘 사이의 거리도 한번 측정해보면 x 차이 얼마? 6 제곱하면 36. y 차이 얼마? a-3. a-3을 제곱한 걸 더한 게 각각 여기다 루트 씌우면 거리인데 이 둘이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맞죠? 얘네가 서로 같더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루트 있어봤자 어차피 양변 제곱하면 날아갈 테니까 루트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이건 2차도 아닙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몇 차 방정식이래? 1차 방정식이래.
그죠? 네. 한번 풀어볼까? 같이? 자, 이쪽 전개하면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쪽은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5가 될 거예요. 자, a제곱 날려버리고 이거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4a는 얼마니? 28이 되겠네요. 그죠? 자, a가 얼마다? 7이다. 그죠? a 값이 7이 나오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별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2차 방정식만 적당히 풀 줄 알면 풀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다른 풀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거 직선까지 배우고 나면 또 다른 풀이가 하나가 생기거든. 그거는 지금 직선을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던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풀 수 있구나. 자, 오케이. 자, 4번 봅시다. 4번. 4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 딱 보고 좌표 평면 위의 세점 0,a 잠깐만 하기 전에 분필만 달고 4번이 이게 사실상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 굉장히 높은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단일로 여러분들 그냥 계산으로 풀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순한 계산만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시면 피눈물이 막 줄줄줄 흐를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가 0,a고 B가 2,3이고 C는 10,9라고 합니다. 이 셋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각 BAC의 이등분선이 BC의 중점을 지날 때 실수 A가 뭐겠니?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여러분들이 이 뒷단원 조금 배우고 나면 각의 이등분선을 직접 어떻게 구하는지 배울까 안 배울까? 배웁니다. 잠깐 미리 스포일러 해주면 각의 이등분선 할 때도 이 길이 공식들이 막 쓰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두 직선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 그러면 전에 내가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기하 해줄 때, 그지? 자, 첫 번째, 너 대 너는 너 대 너. 거의 다 이걸로 푼다 그랬죠, 그죠? 가끔 극소수의 문제는 다른 걸로 푼다 그랬어, 그지? 얘는 그 다른 극소수야. 자, 여기가 각이 똑같으면요, 여기다 이렇게 수선해발 꽂고 여기다 이렇게 수선해발 꽂으면 길이가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서 실제로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길이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임의의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랑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항상 같게 나오더라 하는 직선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뒤에 가서 따로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계산이 듣기만 해도 좀 어떨 것 같아? 좀 많이 짜증날 것 같지 않니? 거리 2번 계산해야 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계산하겠다고 하시면 이 문제는 계산 지옥에 갑자기 빠져버려. 그지? 근데 얘는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기하적 해석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별게 없는 거예요. A, B, C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어. 실제로 우리가 A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A의 위치도 모르고요. B, C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금 구도만 절대로 보고 싶은 거라서. 자, 각 BAC면 어떤 놈이야? 어떤 각이야? 여기지? 그지? 요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요 각의 이등분선이 BC의 무슨 점과 만난다?
중점을 지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떠올라? 전에 해줬던 거. 너랑 너의 B는 밑에 B랑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보여요. 근데 얘가 무슨 점을 지난다고? 중점. 그럼 이 길이가 B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요 길이의 B도 몇 대 몇이야? 1대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 1대 1?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찾아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몇 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냐면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렇잖아? 0,A랑 이 사이의 거리랑 이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일치한다. 3번 문제랑 구조가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기하적 해석이 들어가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게 이런 뜻이야. 되게 복잡해 보이던 조건이 그림 한번 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하적 지식 몇 개만 첨가해버리니까 되게 간단한 계산으로 변했어. 물론 이 계산이 막 쉽다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이런 계산 시켰을 때 못하겠다까지도 아니잖아. 그치? 이 정도 계산 시키면 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방금 3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계산을 다시 할 겁니다. 오케이? 자, A, B의 거리는 뭐가 돼요? X 차이 2니까 4. 그치? 제곱해서 Y 사이의 거리는 A-3의 제곱. 맞죠? 자, A랑 C 사이에 X 차이 얼마? 10. 제곱하면 100. 맞죠? 자, Y 사이의 차이는 A-9. 이걸 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으면 되겠구나. 요거 풀면 몇 차 방정식 나온다? 어차피 1차 방정식 나온다. 그것만 해결해주면 A 값이 구해질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내신에서 어렵게 내는 겁니다. 분명히 3번이랑 푸는 방법은 같아 달라? 똑같아요. 근데 해석을 어렵게 이렇게 꼬아놔. 도형을 한번 안 그리면 더 복잡한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게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성질을 계속 찾아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안 그럼 시험 시간 안에 아까처럼 각의 이등분선을 찾다가 시험 시간에 끝내버려. 이 친구는 최고로 앞에 나와 있는 거지. 참고. 그치? 앞에 낼만 해? 얘가 2페이지가에 나와 있던 문제로 기억하는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 2페이지에서 시간을 잘못 다 끝나. 이번 시험. 알겠죠? 아셔야 돼요. 자,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뒤부터는 그냥 전개해서 날릴 거 날리고 1차 방정식만 푸는 거니까.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문제. 자, 5번. 5번은 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냥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 12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럼 갑자기 뜬금포로 뭘 구하래? 루트 A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C제곱 플러스 1이 뭔지 계산해봐.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뭔 말이야?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그냥 이 문제에서 내가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자, 내가 아까 해석기 하라 그랬지. 얘를 얘로 바꿔서 풀거나 얘를 얘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그죠?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이걸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뭘로 변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거 왠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아요? 제곱이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웠어. 얘도 제곱이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웠어. 얘도 제곱이고 더한 다음에 뭐 씌웠어? 루트 씌웠다. 그지? 여러분들 이걸 뭘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해?
아 이거 뭔가의 길이를 막 더하는 거구나.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베스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제일 복잡한 거예요. 이런 꼴 중에서. 오케이?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들어가면 2개짜리는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뭐 이런 식.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는 분명히 좌표 평면 위에서 몇 개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 걸 거야. 2개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 걸 거야. 맞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해 나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가 뭐의 차이예요? x의 차이 또는 y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x의 차이가 a가 되게끔 2개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간단한 2개의 숫자는 뭐가 있어요? 0이랑 2. 차이가 a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물론 여기서 선생님 저는 2a랑 a를 할 건데요 라고 하는 용감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무식한 거죠. 그죠? 그냥 0, 뭐식이랑 a, 뭐식이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뒤엔 9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한 거야? y 값의 차이죠. 그럼 y 차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3이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걸로 해봅시다. 여기도 얼마? 0. 여기 얼마? 3으로 놓으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는 이거 똑같이 해볼까? 0,0이랑 뭐 사이에? b, 1 사이에 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납득됐니? 자 그럼 그러니까 이 3개 버전 전에 얘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얘들아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0,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원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a, 3이면 뭐 모르겠어. 근데 여기 이 y는 3 어딘가에 a, 3이 찍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b, 1이니까 y는 1 어딘가에 b가 찍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서 가장 어떻게 되는 걸 찾고 싶다는 거야? 짧아지는 걸 찾고 싶다는 거야. 맞지? 그럼 그냥 직감적으로 찍어봐. 얘네가 어떤 선 위에 있으면 가장 짧아지겠니? 일직선 위에 있으면 가장 짧아지지 않을까?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네. 그런 느낌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이건 내가 지금 대충 써놔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은 a, 3이잖아. 그지? 근데 이걸 숫자를 살짝 바꿔서 내가 그럼 b, -1이라고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이번엔 이제 y는 -1이니까 뭐한 이 위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는 명백히 어디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짧겠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짧지 않을까? 그지? 근데 이 조건을요 이 식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식만 보고 아! 이러면 최소가 되겠구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해. 어떻게 해? 참고로 그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풀이는 아니거든. 근데 그건 대학교 수학까지 다 배워야 돼. 편미분 이런 거까지 다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레벨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이걸 기하적인 길이로 바꿔서 볼 수 있으셔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면 물론 거의 최고난도 수준입니다. 이런 거에 해석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참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길이는 잘 안 나오는데 기울기 관련한 건 주구장창 나왔어요. 재작년 9월 모의고사인가? 거기서 나왔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친구가 나왔어. 저게 뭔 말이지? 해석이 안 돼. 그럼 바로 뭐를 생각해야 돼? 기하적인 성질로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특히나 이 단원에선 더욱더 중간고사 범위에서 뭔가 이상한 식이 튀어나왔어. 뭔지 모르겠어.
루트 들어있으면 어지간하면 길이고 분수 형태면 어지간하면 뭘로 바꾸면 돼? 기울기로 바꾸면 돼. 그 기울기는 2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뜻하니?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건 안 할게요. 5번은 그냥 빼고 넘어가세요. 그냥 요 교훈을 주고 싶었어.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너네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바꿔야 좀 쉽게 풀 수 있겠더라.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점 0,5 마이너스 2,3 다음에 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는? 하고 물어봤어. 맞지? 외심? 외심이랑 길이랑 거리랑 뭔 상관이 있길래 이걸 여기다 놓고 그죠?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내가 외심의 성질 마지막에 설명해주고 마무리 지었는데 기억나나? 윤성이 못 들었던 얘네 기하 특강했던 수업 있었어. 자, 그때 내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 외심에서 기억해야 될 성질은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자, 외심은 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 되므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은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외접원의 반지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외심의 좌표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 진짜? XY로 할까? AB로 할까? AB로 해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A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뭐가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5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될 텐데 루트는 그냥 생략할게. 싹 다 제곱할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에서부터 마이너스 2, 3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루트는 여전히 생략. 오케이? 자, A,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A-4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죠? 요 세 개가 싹 다 어떤 점이 싹 다 같으면 이게 외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팩트 연립 2차 더하기. 이거 다 풀고 나면 뭐가 돼? 연립 1차 방정식이야. 둘 이어서 풀면 A제곱 다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 B제곱도 다 어떻게 돼? 날라가. 이 둘 풀 때도 A제곱 다 어떻게 돼? 날라가. B제곱도 다 날라가. 뭐만 남아? 1차식 두 개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그거는 그냥 뭐 우리 맨날 하듯이 연립해서 풀면 A랑 B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렇게 구하시면 그냥 A, B가 다 계산이 됐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뒤에 계산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는 거나 여러분이 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외심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알겠지? 이게 기본. 자, 근데 지금 이 계산이 보면 알겠지만 짜증이 나 안 나? 짜증나. 솔직히. 이거 전개 다 해서 둘둘 엮어서 계속 풀어야 되잖아. 그치? 솔직히 좀 짜증나. 나는. 그치? 그럼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렇게 풀기에 앞서서 한 번쯤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심이 엄청나게 쉽게 찾아지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 그렇지. 첫 번째 정삼각형. 왜?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전부 다 어때? 같아요. 근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게중심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개 쉬워. 그죠? 이건 뒤에서 배우니까. 두 번째 무게중심 말고. 근데 정삼각형은 흔해 아니네?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만 체크해보면 돼. 길이가 어떤지만 체크해보면 돼. 길이 세 개가 다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맞지? 자, 두 번째. 그래, 첫 번째 정삼각형. 근데 이건 금방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길이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거 얼마야? A, B 사이의 길이가? 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차이 2, 차이 2. 그러면 해보면 2루트 2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사이의 길이는 6, 2. 그죠? 2루트 10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요 AC 사이의 길이는 뭐가 돼요? 4, 4, 4루트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정삼각형은 맞아 아니야? 아니죠. 주어적 결과가 일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와? 얘가 많이 나와. 얘가 많이 나와. 두 번째, 외심 찾기 정말 쉬운 삼각형 하나 더 있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항상 어디에 있지? 뒷변에 중점에 있단 말이야. 맞지? 찾기가 쉬워 어려워? 너무 쉽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노가다 문제를 내겠어. 직각삼각형을 내겠어. 직각삼각형을 더 많이 내.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갔어. 대부분 외심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넣는. 항상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왜? 이게 맞다면 압도적으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거든. 이런 계산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빗변의 중점만 찾으면 돼.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각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무슨 정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겠지.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8.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32.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더하니까 얼마가 돼? 40 되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피타고. 직각삼. 그럼 이 직거래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찾으시면 돼요? 얘가 B랑 C거든. 이게 A랑 C거든. 쏘리. 이게 A랑 C거든. A, C의 무슨 점만 찾으면 돼? 중점만 찾으시면 돼. 뒷변의 중점이 몇입니다. 중점은 어떻게 찾지? 중점 찾는 건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그지? 그 내분점, 외분점 배우기 전에도 중점 정도는 더해서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돼. 자, 몇 컴마 몇이야? 더해서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3. 외심이 2,3입니다.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쭉 풀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 근데 방금처럼 풀어도 결과가 2,3이 나온다. 그럼 어느 쪽이 훨씬 문제를 빨리 풀겠어요? 직각삼각형이란 걸 찾은 놈이 훨씬 빨리 풀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익혀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기본 풀인 이거야. 이건 항상 통해. 근데 그 전에 뭐 정도는 확인하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오케이? 직각삼각형이라면 굉장히 빨리 찾고 넘어갈 수 있다.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삼각형은 잘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문제집에는 가끔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풀 수 있는 거는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계산 맡긴 거 있잖아. 그 계산 마저 해서 정답 한번 찾아봐. 알겠지? 그 대표 유형 맨 뒤에 보면 빠른 정답 다 달려 있거든. 요거 보고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저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 풀면 쉬시면 됩니다, 각자.